합성섬유 나일론 그 투명도 90%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좀 개선시켜서 그걸로 창문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또는 뭐 PC나 좀 섞거나 아크릴을 섞어도 되고요. 역실형 그레이종 301을 탄성을 위해 쓸 수도 있어요. 조금 PC나 PB, PBC, PP 이런 제품과 섞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합성섬유 나일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강도가 좋고 잘 깨지지도 않고 자유자재로 이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욕실형 그레이지용 그 뭐죠? 유리 석영 코팅제, 우리 방수제 또는 그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써서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MDF나 석고보드 이게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MDF나 석고보드 같은데도 욕실형 유리 석영 코팅제, 유리 방수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살균하는 곰팡이 살균제가 들어가서 MDF 종류도 또는 종이 톱밥이나 아니면 종이 펄프 기반의 모든 계열들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MDF나 톱밥이나 이런 그 석고보드 이런 데도 돌가루, 그다음 석영가루, 금속가루를 섞어서 또 합성섬유 가루, 나일론 같은 건 합성섬유를 가루를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로 일단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미세한 분말로 섞어주면 굉장히 단단하고 방수 구조도 될 수 있고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좀 낮게 들어서 크림 형태는 나중에 발라드린 녹는 점이 좀 낮아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합성섬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코팅제로서 유리석영 코팅제나 그 의류 방수제로 그냥 같이 그걸로 방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합판에도 마찬가지고 합판에도 욕실 여기서는 코팅제, 방수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구조가 되고 합판 만들 때도 합성섬유를 가루 형태로 같이 결합을 시켜갖고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모든 원목 부분이라든지 목재 부분들에게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 이런 세라믹 코팅제 이런 방수제 그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형 그레이징 301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방수를 위해서 액상으로 하시든지 모든 금속 제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방수제 들어가면 금속 철판이 됐든 철근이 됐든 모든 형태로 그걸 첨가를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모든 금속 제품에 해당합니다. 고무 타이어와 모든 고무 종류들, 에폭시 그다음에 에폭시 같은 것들은 이런 아크릴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방수제, 그다음에 모든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하셔서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투명도 90%짜리 좀 더 개선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아크릴하고 섞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에폭시에다가도 이게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섞거나 욕실용 그레이징 성공률을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모든 실리콘 부분에도 욕실용 그레이징 성공률을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막 코팅제를 섞으면 제 기술 구조. 곰팡이 액상제제, 에어컨을 살균한 곰팡이 액상제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도배풀과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의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가 들어가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들을 탄성을 위해서 욕실은 그레이징 301을 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섬유 나일론을 사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을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파이프 배관 종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나 이런 것들을 써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주름관과 이런들 수도의 관 있죠. 수도관이나 보일러관, 엑셀관 이런 것들에게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우리 방수제를 섞어서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안팎으로 이렇게 제품 만들 때부터 안에 고무 같은 거 들어가는 데다 섞는다든지 그럼 잘 안 찢어지죠. 좀 상대가 덜 찢어집니다. 거기다 그런 고무 제품에도 합성섬유 나일론을 좀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외피를 만들 때도 약간 방수제를 뿌려도 되시나 유리석용 코팅제라든지 우리 방수제 뿌려서 만드시면 훨씬 더 제품이 외부의 어떤 냉기나 이런 것들은 온도 변화에 좀 보호가 됩니다. 저도 그걸 사실 3M 방수제를 뿌렸는데 뭐 매년마다 터지던 수분간이 안 터지더라고요. 겨울에다가 봄이 되면 꼭 터지는데 몇 년째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좀 어느 정도 외피를 입혀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주름간에 또 외피를 입혀가지고 이제 주름간을 만드셨을 게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다 어떤 형태의 외피가 됐든 외피를 만드셔서 기존에 그 플라스틱 한 것은 그냥 찢어지죠. 그게 아니라 잘 외피를 만들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엑셀관 보일러관에다가 그 하나의 외피를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보일러관을 하셔도 하나 더 이렇게 외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합성섬유 실을 뿜을 때도 욕실형 그레이종 쌍공이를 섞어도 되나 또 좀 아니라면 여기 저 뭐죠 뭡니까 합성섬유 같은 모든 용례 실 같은 거는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가 들어가서 만드시면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형태의 실입니다. 탄소섬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합성섬유 나일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웨이퍼를 만들고 또 그것을 욕실형 그레이종 상공이가 녹는 점이 좀 낮아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프로테지가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드시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 방수제를 섞어서 웨이퍼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다. 아크릴과 합성섬유를 섞어가지고 웨이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방수제 유리석용 코팅제를 써서 같이 결합해서 웨이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형태의 전기선을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종류가 뭐가 됐든 합성섬유 기반으로 해서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전기선 만드시든 기존의 전기선으로 하시든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제품을 견고하게 만들 목적으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 이런 것들을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모든 이렇게 전기선 부분에 아주 얇더라도 외피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더 견고합니다. 견고하는데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유리 전기선 구조를 갖다가 약간 두께를 두 개로 만들어 안에는 얇고 바깥에는 두껍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열이 안에서 바깥으로 흐르게 되고 열은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구조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두 겹이나 세 겹으로 만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선을 서로 틀린 전기선의 두께, 그 안에 이제 구리선이 틀린 거겠죠. 두께를 만드시는 그런 형태. 로맨 4.0 기종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그런 것이 네 개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전기선을 만드신다든지 이것을 서로 틀린 굵기의 전기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의 전기선도 제 기술 구조에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의 전기선에서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만드셔 갖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굵기가 이제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고 뭐 기계 제품에도 이렇게 하나의 전기선에서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로 분개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거나 두 개로 합쳐주는 경우 하나나 두 개로 합쳐주는 경우 이런 형태의 전기선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쪽 이제 받아들인 쪽은 전기선이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죠. 구리선의 굵기가 굵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로맨 4.0 기준에서 하나짜리를 두 개로 이렇게 만드는 좀 더 굵거나 좀 더 숫자가 많거나
네, 그렇죠? 예, 같은 두께라면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다. 모든 전원 공급기와 모든 게서 서로 로봇팔 또는 전기차 부분에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전력의 양을 틀리게 보내줌으로써 한계를 또는 전선의 굵기가 틀리지 않더라도 전력의 양을 통제해 가지고 속도를 갖다가 변환시켜 속도를 갖다가 변속기 없이 해가지고 하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하면 되죠. 안에 그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 전류 통제기, 전류 분비기에서 안에다가 전선을 통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이렇게 편법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편법으로 전류양을 다른 구조로 해갖고 전류양을 통제를 해서 전류양을 갖다가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류양을 갖다 자기 스스로 어떤 형태가 됐든 통제를 해서 전류양을 통제해서 그 속도를 조절하시는 자동차 또는 로봇팔 공작기계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속기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크게 이득입니까? 회사의 부품 자체가 단순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제 기술. 수소다 그러면 수소 휘발유 경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노즐 연료의 노즐을 틀리게 해서 연료 양을 적게 또는 많게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펠럿 화목로에 펠럿 연료 들어가는데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이런 구조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걸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켜서 연료량을 통제를 했다. 그러면 연료량 통제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힘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다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각 부품에 필요한 전류량이 틀리잖아요. 어떤 것은 많이 소비하고 그럴 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보내거나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보내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의 통제 장치에서 보내든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 보내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과학 아이디어 이렇게 지적재산권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해서 이렇게 그걸 해놓으면 꼭 그걸 편법으로 조금 디자인을 내가 디자인 등록한 하나의 디자인은 수천 가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구조 원리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조 원리를 했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기술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조 원리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